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구두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는 수사 협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영역이다. 일단 짧은 그렇게 구두 논평이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번에 일전에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던 이 대표의 성남FC 건과 플러스 대장동 건을 합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지겠죠. 자, 이재명 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수습해 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실 보관이 어떤 게 있으실지.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글쎄요,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내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게 됐는데 그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 또 피의자의 방어권도 또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 계속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기존의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과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지금의 자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정호김 의원님, 이게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표결에 붙여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169석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부결이 될 텐데 그럼 이게 국민 여론상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서 저렇게 임시국회 같은 거 열어놓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건건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의 느낌으로 체포동의안을 깡건이 부결시켜 나간다. 이게 국민 여론에는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국민 여론도 지금 완전히 진영으로 갈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진실이 무엇인가, 과연 이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그 부인하는 것에 적실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체포동의안이 맞다, 틀리다의 그런 가치는 제쳐두고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수순을 움직이지만 이미 여론은 거기까지도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매우 씁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하여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투표를 해도 아마 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적 목적의 수사나 기소의 경우에 제외한다고 돼 있죠. 제 느낌은 80조가 적용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검찰은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검찰권을 남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노웅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부결시켜야 된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대체적인 관측은 이렇더군요. 다음 달 초 정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건과 대장동 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던데 우리 법조인이신 장현주 변호사도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보도상에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뭐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일단 불구속 상태라도 기소할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가 과연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예단도 없는 상태에서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얘기들을 다 폭넓게 들어보고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리고 나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 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 것인데 예.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서 바라봤을 때 이 검찰 수사는 사실 기소라든지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답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부당한 검찰권의 남용인 것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그런 우리의 논리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 수사 자체가 야당 탄압을 위한 부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번 더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검찰의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구속영장 청구도 당연하다라는 예측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 검찰 수사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답정 기사 아니냐? 예. 뭐 제 생각에는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한 장관 역할이 클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그때 지난번처럼 저는 국회가 어쨌든 뭐 옳든 그르든 현존하는 제도잖아요. 거기를 존중해서 최대한 정황과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사실을 입증하려는 자세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금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 듯 하거나 예. 아니면 무시하는 듯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야당에게 하는 이야기로 그 진술을 하지 말고 대국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그 설명을 좀 잘 해내야 하지 잘 않을까. 해내야. 예. 그래서 어떤 중도층까지도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거는 좀 결과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어허.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답정 기소, 이 불공정한 검찰권의 어떤 하나의 징표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답정 기소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는 오늘 거잖아요. 오전에도 그 얘기 하더군요.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하고 다니시는 얘기인데 이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속영장과 관련해가지고도 왜 그럼 영장 청구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냐면 보십시오. 유동규, 정진상, 김용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한테 속아서 허수아비 노릇을 했었어야 돼요. 예. 아무 본인은 잘 모르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허수아비만 했다라고 돼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디 두고 허수아비 노릇 하실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사하는 검사면은요. 영장 청구할 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장 심사를 안 받게 되니까 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테니까.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왜냐하면 해도 심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될 걱정이 전혀 그 없이 리스크를 안 져도 되는 거죠. 마음 편하게 제가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 꽃놀이패를 검찰에 쥐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우리 이거 조작 수사고 검찰 니네 증거 없으니까 영장 실질심사 해보자. 영장 기각되면 니네 책임져. 라고 세게 나오면 검찰도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지금은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도 부담이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천하람 위원장의 그 주장에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이 묵비권이라는 말도 그렇고 체포 동의안이라는 이 용어도 그렇고요. 이거 묵비권이 헌법적 권리가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의 묵비권, 체포 동의안 그랬을 때 우리가 얼뜻 그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묵비권과 체포 동의안은 예. 정치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 동료들을 전부 뭐 뿌려 이랬을 때 묵비권을 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428억 원에 대해서 약정을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승인을 했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묵비권, 체포 동의안을 얘기하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는 게 그들도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그 428억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을 마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오염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조금 전에 천나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무능했다라는 것이냐. 그리고 자기는 체포 동의안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혐의에 대해서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증거 있냐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정치인들이요. 이거는 누구를 딱 그 예시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적으로 내가 정치를 하고 선거를 나가는데 뭔가 그 428억 원이라는 돈을 내 아랫사람을 통해서 승인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손에 아무것도 안 묻혔어요. 그럼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일들에 대한 결론이 내 아랫사람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끝나는 관행이 되풀이 된다면 이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평론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정호김 의원님의 말씀을 다 인정한다 그래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먼저 힘을 가지고 본을 보유할 사람들이 본을 안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공무원인데 본인도 휴대폰 비밀번호 하나도 안 깠잖아요. 그건 제도를 존중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도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본인이 본을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수사, 뭐 장모나 아니면은 부인이나 뭐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수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받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본을 하나도 안 보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 헌법에 보장되는 방어권도 정치인이니까 뭐 활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은 전 지적하고 싶어요. 그 김평론가님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것도 국민적 지지와 호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특히 어느 정권보다도 이 정권의 검찰은 정말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수사를 하는구나.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다 진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